여야가 공히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해온 만큼 선고 기일이 정해진 데 대해서는 모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적 상황이 극단적으로 엇갈릴 수 있는 만큼 선고 전까지 남은 사흘 여야 모두에게 말 그대로 폭풍 전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정치부 이채린 기자와 함께 뉴스톱 코너에서 중대 변곡점에 놓인 전국 상황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기자 먼저 여야의 탄핵 심판 결과 전망을 엇갈리는 게 뭐 당연할 것 같긴 한데 전망이나 확신의 정도가 좀 묘하게 달랐다고 하죠? 네, 오늘 여야 지도부 발언을 좀 비교해보면요.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파면밖에 없다면서 탄핵 인용을 확신한 반면 국민의힘은 기각을 희망한다고 했습니다. 한쪽은 확신, 한쪽은 희망한다는 말로 수위가 확연히 달랐는데요.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인 건 같은 입장일 텐데 그런데도 이 같은 차이를 보이는 건 각 당이 처한 정치적 상황과 전략적 계산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. 네, 표현은 뭐 확신, 희망 이렇습니다만 하는 행위라든지 행동을 보면은 민주당이 상당히 좀 더 강하게 나가는 그런 측면이 좀 있어 보여요. 근데 이 확신과 희망 어떤 점에서 좀 다르다는 겁니까? 네, 일단은 이 계엄 사태 이후부터 민주당으로서는 이 탄핵을 통한 조기 대선을 일관된 전략으로 유지를 해왔습니다.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지지층 결집과 정치적 압박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가 되는데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만약 탄핵이 기각될 경우 불복의 명분을 쌓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해왔습니다. 반면 국민의힘으로선 기각이나 각하를 희망하고는 있지만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 준비와 당 내부 분열이라는 복합적인 상황과 맞닥뜨려야 합니다. 이 같은 상황에까지 대비하기 위해서 일종의 수위 조설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. 네,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. 만약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이 기자가 말한 대로 뭐 야권의 반발 엄청날 겁니다. 뭐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하게 이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. 이 여당이 구상할 수 있는 전국 안정 시나리오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 여권이 희망하는 대로 기각이나 각하로 결론이 날 경우 야권과 야권 지지층의 반발이 지금보다 훨씬 조직적으로 최악의 경우에는 폭력적인 형태로 진화할 거라는 우려가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임기 단축 개헌을 선언하는 방식으로 갈등 조율에 나서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. 이 개헌이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서 야권의 반발을 잠재우고 명분이 있는 퇴진을 준비하는 게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네, 그 방법이 살 수 있다.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. 반대로 탄핵이 인용되면은 여야 모두 이제 조기 대선에 들어가는 거죠? 맞습니다. 민주당은 곧바로 선관위를 꾸리고 이 당내 경선 준비에 돌입할 방침입니다.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선거법 재판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사실상 당내 경쟁이 무의미해졌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인데요. 복잡해지는 건 여당입니다. 탄핵에 찬성했던 이른바 찬탄파와 반대했던 반탄파 세력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인데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현재로서는 6월 3일이 유력한 선거일로 꼽히고 있는데요. 일찌감치 후보 확정이 가능한 민주당과 달리 여당은 불과 2달 안에 이 당내 분열도 극복하고 당 후보도 뽑아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됩니다. 이럴 경우에 그동안 전통적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주로 내왔던 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느냐, 또 대선이 치러질 경우 지지할 후보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는 부동층이 여전히 3분의 1을 넘는 최근의 여론 흐름, 이렇게 두 가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. 네, 이번 탄핵 심판 선고가 어떻게 나느냐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또 가르겠군요.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.